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행하는 기업은 필수적으로 역량을 내재화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아웃소싱이나 오픈 이노베이션 파트너들한테 위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속도는 느리더라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유지, 보수, 개선이 가능한 구조까지 되어야지 지속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라고 의문을 가지지 마시고 원래 그렇다. 조직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했던 어떤 원리나 아니면 어떤 마인드에 대한 어떤 쉐어나 CEO에 대한 마인드를 통해서 직원들이 다 같이 이렇게 컨센서스를 이루고 하려면 혼자 일하고 혼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이제 조직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럼 그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는 야, 김 과장 디지털 잘하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일을 시작하잖아요. 특히 재래산업 쪽의 CEO들 마인드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조언을 좀. 조직이 클수록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인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디지털 좀 안 해? 당신이 그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봐 라고 하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왜 하느냐? 결국에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과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DT 하겠다, DX 하겠다라고 거대하게 선언하실 게 아니고 작게 하셔도 되는데, 진짜로 선언을 하시려면은 조직은 구성이 돼야 된다. 첫 번째는 외부에서 그래도 경험을 하셨던 분들을 데리고 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부에서 선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선정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돌아가는 게, 누군가 이렇게 선정을 하면 그분은 그 자리를 맡으셨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나는 여기 전문가야 착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 중에서는 내가 제일 전문가야. 근데 실제로 시장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가 아니고, 그런 분들은 마인드셋 자체를 나는 이제 시장 관점으로 내 스킬이나 실력을 좀 높여야겠다. 나 혼자 안 될 거니까 파트너들을 잘 활용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좀 바꿔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소싱을 많이 쓴다라고 하더라도 관점이 좀 바뀌셔야 돼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긴 여정이면 이거 뭐냐면은 SI가 아니거든요. SI는 시작과 종료가 있고 투입되는 비용이 있고 결과물의 아웃풋이 명확한데, 그렇게 해서 끊고 나가면 망해요. 대표적으로 보면 인공지능 저희가 모델 하나를 만들면 이 모델은 끊임없이 러닝하면서 계속 유지보수가 돼야 되는데, 한번 SI를 하는 관점으로 만들고 나가버리면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파트너, 저는 SI는 아웃소싱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표현으로 보면, 파트너를 해야 되는 회사들하고는 결국에는 우리가 내부에 인적 자원이 부족하니까 탤런트 애퀴지션의 하나의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인적 자원에 대한 수요의 관점에서 봐야지, 파트너십을 SI처럼 돈을 얼마 주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저는 잘 안 되더라. 저는 그 SI에 대한 용어를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바꾸시는 분 처음 뵀습니다. 그렇게 좀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SI라고 하면 그냥 단위 프로젝트에 대해서 당신들 이거 돈 줄 테니까 그냥 만들어. 네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파트너들과 함께 뭔가 오픈해서 같이 무엇인가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꾼다고 하면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게 우리가 갑과 을 대상자가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분들은 파트너인 거예요. 그리고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필요하면 회사가 전략적인 투자도 일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의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고 저는 가져야지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하다, 지속 가능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SI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다 하게 되면 그들이 파트너가 되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업그레이드나 새로운 비즈니스들을 만들어낼 수 그리고 있는 그 기회들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일 있다면 이걸 실행하는 기업은 필수적으로 역량을 내재화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아웃소싱이나 오픈 이노베이션 파트너들한테 위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회사를 M&A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당장의 리소스가 없기 때문에 실행 방식은 다양할 수는 있으나, 핵심 역량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핵심 역량을 가지고 속도는 느리더라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지속적 유지, 보수, 개선이 가능한 구조까지 되어야지 지속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임직원들이 디지털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디지털 도구에 대한 사용,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의 업무 효율을 올리고 생산성을 올린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기존의 B2C 서비스를 얘기를 할 때는 UX 얘기를 많이 해요.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요즘에 얘기를 하는 게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를 높여야 된다. 구성원들의 경험치를 높여야 된다. 일상생활에서.
지금 SK 디스커버리에서는 무엇을 시도했냐면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산에 있는 카페도 스타벅스 사이렌오더처럼 모바일을 통해서 주문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내가 회사에 딱 들어오더라도 바깥에서 갖고 있던 디지털의 경험을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저는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채널이 일상의 앱이 되는 거예요.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네, 것 그래서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닌 거거든요. 회사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점에서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받고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플루어 익스피리언스가 더더욱 디지털에 중요해진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AI 모델을 아무리 만들면 뭐합니까? 이게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되는 거고 나한테 도움을 준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접점으로서 좀 더 첨단의 어떤 UX를 가진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해 가지고도 소비도 하고 그걸 통해서 소통도 하고 경험도 주고 거기까지는 이제 리터러시 쪽에서 해석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저도 아직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디지털 일종의 챔피언들이죠. 바꾸려고 하는 분들을 어떻게 전문가 조직들하고 잘 교류하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또 현업에 계신 분들을 조금 변화시키는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아 이게 디지털이 나한테 도움이 되네. 내 일상에도 도움이 되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넓어지지 않겠냐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남의 일처럼 느껴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게 한 번에 이제 묶여가야 된다. 조직에서 훈련을 받고 부서에 이렇게 배치가 되고 이러는 거에 대한 부분은 반대를 하신 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10명을 훈련시켜가지고요. 10명을 한 팀당 10명을 이렇게 뿌리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조직을 연구하신 저명한 교수님들도 그렇게 판단하시거든요. 그건 절대 행동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전문가 조직이 예를 들어 10명 있잖아요. 그럼 이 옆에 한 5명을 붙여놔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 어떻게 일어나는지 계속 보라는 거예요. 옆에 있으니까 계속 교류를 좀 하고. 10명은 체력이 더 세잖아요. 그 5명을 이렇게 교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15명이 되고 나면 그러면 한 10명이 또 들어오고. 결국에는 이 집단 자체의 힘을 키워야지 집단에 있는 사람들을 개별로 뿌려가지고는 절대 안 바뀝니다. 다수의 소수가 돼버리면 결국은 네네. 없어져 버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단비의 오쫓도 계속 확장하는 이런 작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이렇게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라고 의문을 가지지 마시고 원래 그렇다. 원래 그렇다. 조직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바꿔내는 게 어려운 만큼 시간이 걸린다. 겉으로는 행동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안 바뀌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거버넌스나 정책이 불필요하다가 아니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전체를 바꾸는 이 시간은 꽤 필요하겠구나. 그럼 단비에 어쨌든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들이 되면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 이 사람들이 세력이 더 세지면 쫓아오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제가 모 기업의 회의에 들어가서 금융권 기업인데 이제 보안을 강화를 하게 되면 매출이나 사용성이 떨어지고 굉장히 무거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감히 이 금융을 하는 분들한테 보안을 너무 강조하시면 우리 고객의 사용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 회사의 매출도 떨어져요. 저 사람 도대체 뭐야? 뭐 이런 식의 느낌을 이렇게 딱 받았어요, 제가. 근데 부사장님들 이렇게 딱 보면 보안 규정이 DX를 방해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보면 성장 위주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다시 또 원점의 얘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왜 하느냐?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만들어 달라라는 주문인 거잖아요. 그게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을 하든 뭔가 프로세스나 뭔가를 바꿔서 하든 그거의 말씀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가볍게 보지 않아야 되는 건 맞지만 또 너무 무겁게 봤을 때는 성장성에 대한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럴 때 이제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딱 비교해 드리거든요. 카카오뱅크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은행인데 왜 이렇게 UX가 편하지? 그럼 그들의 고민은 어디였을까? 카카오뱅크뿐만이 아니라 토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디지털을 중심으로 했던 회사들이 보안을 덜 중요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스크를 어디를 내가 회사가 질 거냐, 어느 부분에 리스크를 지면 되느냐라는 판단이 저는 들어갔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카카오뱅크 들어왔을 때 페이스 아이디 이거 어떻게 이게 되지? 근데 지금의 많은 기존의 전통 금융권들 다 그걸 쫓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무엇이 바뀌었냐라고 하면은 프로세스 중에 한두 개가 뜯어 고쳐졌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그냥 리스크를 가지자. 사고가 안 난 거가 아닌 거예요. 확률이 있는데 원래 해당 기업에 오랫동안 계신 분들은 그 프로세스가 당연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야 돼라는 건데
제3자의 관점에서는 저게 왜 당연하지? 여기 효율이 들어가고 뭔가 기준을 조금만 바꾸면 훨씬 좋아질 텐데 저는 이게 주는 아주 시사점이 굉장히 있다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조금은 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도입했을 때 고객들의 편리성과 회사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 기업들, 기업 산업군의 그냥 관성이고 습성인 그렇죠. 것뿐이죠.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 체득돼 있어서 프로세스가 편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지켜야 된다라는 건데 저도 놀란 거는 그럼 이 규정이 있느냐라고 갖고 와서 한번 리뷰를 합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큰 기업일수록 이게 오랫동안 레거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모든 규정들은 규정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해석의 나름이 많거든요. 금융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카카오뱅크나 토스가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살짝만 바꿔줘도 되는 건데.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프로세스를 좀 바꿔봅시다. 또는 작은 사례를 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봅시다라는 것도 있는데 프로세스를 바꾸려고 할 때 너무나 크게들 생각하세요. 우리가 PI라고 해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처럼 회사의 어떤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바꿀래 이렇게 가면은 이게 너무 큰 공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너무나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만 익숙해져서 그게 불편함 없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더나가 이제 어떤 걸 도입을 했었냐면은 모더나 실험실에 가보면 실험실에 쓰는 일회용 장갑이나 고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도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소모품들은 회사 입장에서는 소모품이 떨어지면 안 사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 한국의 프로세스 대비를 해보면 팀에 있는 막내가 구매 품위를 씁니다. 쓰고 팀장이 구매 품위를 올리면 승인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원이나 아니면 구매 부서에 접수가 돼서 프로세스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이 팀원이 쓰는데 시간 들어가죠. 팀장이 한 번이라도 버튼 누르는데 시간 들어가죠. 이런 거를 모더나는 어떻게 바꿨냐면 소모품을 꺼내는 서랍 앞에다가 아마존이 만든 버튼, IoT 버튼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어떤 소모품이 떨어졌는지는 아니까 자동으로 주문을 해서 ERP까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연결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두 사람이 누를 수 있죠. 근데 시스템이 어차피 접수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뒤에 누른 거는 뭐 리젝을 할 거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프로세스를 타지 않고 버튼 누르는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작게 보면 너무 작을 수 있는데 그 시간에서 아끼는 리소스,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어떤 변화, 저는 이거를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막내들의 고생을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해주고 위에 있는 분들의 누르는 그 시간을 누르고 또 오케이를 없애주고. 넣는 그게 사실 합치면 엄청난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일들을 CEO를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야, 뭐 관성적으로 했던 거니까 그냥 뭐 나도 뭐 그런 데까지 신경 쓰냐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하세요? 기술을 하시는 분들, DX 하시는 리더들은 대부분들 IT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저도 뭐 IT를 20몇 년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분들은 IT 언어로 얘기를 하면은 경영진들은 이해를 잘 못하세요. 경영진들은 경영의 언어로 바꿔줘야 되고 재무를 하시는 분들은 재무의 언어로 좀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는 DX를 추진하고 있는 리더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진들이 뭐에 관심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1년에 클라우드 비용을 뭐 100억 가까이 쓴다라고 하면은 비용을 10% 20% 절감합니다가 효용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1년에 클라우드 비용이 뭐 1억이나 5억이면은 그거에 10% 줄인다고 해서 회사 입장에서 큰 가치가 있지는 않다라고 경영진들은 생각하는데 기술을 하신 분들은 그냥 시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계속 그 관점에서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게 아니면 저는 이제 다른 관점을 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신사업이 중요한 회사다라고 하면은 그런 회사는 속도가 중요하겠죠. 비즈니스를 실행하는 속도가 중요하면은 그런 곳에서는 클라우드를 도입에 설득을 할 때 비용을 절감합니다가 아니고 이미 클라우드로 가 있어야 클라우드에 만들어져 있는 많은 도구들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으니 우리가 A부터 Z까지 기존 환경에 만들면 2년 걸릴 일이 클라우드에서는 6개월 걸립니다. 라는 속도의 문제로 접근을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일 거다. 설득이 가능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이제 그분들의 언어로 그분들의 관심사에 맞는 텀을 좀 뽑아서 설득을 하셔라. 결국은 즉 내 고객이 CEO도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일반 고객도 될 수 있지만 그 언어로 거기에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냥 단순히 과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 아까 조직의 습관을 바꾼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하는 것도 저는 DX를 추진하는
리더가 가져야 되는 또 하나의 덕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의 기술도 또 배워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 예술인 것 같긴 합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 있으면 좀 이렇게 해주시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속적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거기에 이제 눈높이를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디지털은 수단일 뿐이다.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짧은 시간 안에 절대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긴 여정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먼저 한번 바꿔서 효율성을 높여보시고, 그리고 구성원들의 어떤 문화를 바꾸시고, 그리고 나서야 진정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는 긴 여정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잘 슬기롭게 확보하시고 감내하시고 성공의 어떤 길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의 습관을 바꾸는 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 저자이신 황재수 부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좋아하는 용어 중에 뭐가 있냐면 롱텀 뷰입니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시고 조직의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